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지금 국제 유가는 80불 위에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요. 원유와 천연가스의 상승은 물가를 자극해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UBS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증시의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JP몰간 CEO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사람들이 지출을 20% 정도 더 늘리고 있다고 했고요. 지출 방식이 틀리지만 지출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의 방식의 소비 형태가 아닌 코로나 후에 소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소비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의 문제로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공급망의 문제도 일시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물건을 주문하면 없는 물건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두 달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제 친구 회사에서는 세탁소에 필요한 행거나 손님에게 옷 돌려줄 때 비닐로 싸잖아요. 그 비닐이 지금 없어서 구하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비닐 없이 일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해운 쪽에 기존의 운송비보다 3배나 넘게 오른 상태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도 오른 물건값이나 운송비를 100%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물건값도 올랐는데 운송비까지 올랐으니 문제가 크겠죠. 그리고 손님들이 구입하는 물건의 양도 굉장히 줄었고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했던 판단이 틀린 부분과 이미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의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서야 말이 나오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JP몰간 CEO나 파월 의장이나 지표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 뭘 알겠냐고 하는 겁니다. 뭐 마켓 가서 장이나 한번 본 적이 있겠습니까?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올해 5.7에서 5.6으로 내년은 4.4에서 4%로 하향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하향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해서 매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편에서는 연준에서 이야기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것의 판단은 틀렸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소비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기업 실적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IMF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크게 하향한 건 아니라서 이슈될 것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코로나와 공급망 문제로 미국의 전망치를 1% 정도 낮췄는데 미국을 하향 조정한 부분이 증시 상승을 막는 부분이었습니다. 내년도 전망치는 4.9%를 유지한다 했고요. 미국 증시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요. 올해 연말에 S&P 지수가 어떨 것 같은지 설문을 했는데 평균이 4,433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4,332 부분에 있고요. 많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곳에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거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애플은 칩 부족 때문에 아이폰 생산이 어려울 것 같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분기부터 D램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는 역시 꾸역꾸역 오르면 급락. 반도체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기 투자하실 분이 아니라면 반도체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2002년에 최고가가 39불 50이었습니다. 40불이라고 하고요.
오늘 마감가는 66불 72센트, 사상 최고가가 96불 96센트, 꾸역꾸역 올라서 다시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만약 평단이 70부근이신 분들은 62불 부근에서는 물을 타시는 구간이 맞는데요. 반도체는 꾸역꾸역 올라가기 때문에 물 타는 자리가 금방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하면 물 타는 자리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안 타면 멘탈선까지 올라가는데도 힘겹게 올라가고요. 잘 판단하시고 물을 타시거나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0불 부근 밑에서 물을 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기본에 충실하자 해서 팡주식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 해드리면서 기업 분석도 한번 다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물 타는 자리와 매수하는 자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증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대비하자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하락했으면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어디서 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설명은 어려울 수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아서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330 부근 위로 주가 상승이 있었으면 좋았던 부분이었는데요. 아쉽지만 325 부근 멘탈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가는 317불 37센트. 페이스북 주주님들은 한동안 횡보가 예상이 되니 멘탈을 잡아야 할 듯 합니다. 우선 페이스북의 2차 하락은 확실하게 마감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횡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스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 상승을 크게 못해주는 구간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박스 상단은 340 부근 정도 될 수 있으니 그 부분 주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박스 하단은 311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 저항선은 330불 50센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시가 나쁘지 않게 흘러주면 340 부근까지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1차적 저항선 위로 올라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하락에서 330 부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310, 311에서는 물을 타지 마시고 300 부근에서 물을 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 타는 방법을 모르셔서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5불, 10불 혹은 1불, 2불 간격으로 물 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은 최대 남단에서 타셔야 효과적이고요. 330 부근 매수하신 분들은 310, 311에서 물을 타지 말라는 이유는 우선은 330까지는 반등이 온다면 어렵지 않게 상승할 수 있는 멘탈선입니다. 제가 멘탈선이라 말씀드리는 구간은 하락해도 금방 복귀하는 선이 멘탈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이 온다면 330까지는 금방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므로 굳이 310에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310에서 탔으면 상승 시에는 수익이 더 좋을 수 있지만 리스크 컨트롤이라고 하죠. 보통 310에 도달 시는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300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만약 310에 물 탔다가 하락하면 더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최남단에서 물을 타가면서 주가를 모아가는 겁니다. 평단을 최대 아래의 멘탈선에 가까이 가져다 놓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나 상승 시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지점으로 평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300에서 물 탔는데 더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하락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에 어디에서 물을 타야 효과적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 물을 탔는데 하락한다면 다시 좋은 지점에서 사셔서 평단을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증시 만나서 결국은 수익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어 있을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3,300, 3,250 부근 주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250 밑에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사실 아마존의 패턴은 하락 패턴입니다.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패턴인데요. 단기적이라기보단 향후적으로요. 아마존은 우선 최저점 3173 부근 주시하시고요. 3350 부근이나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3180 부근에서는 물타기를 하셔야 합니다. 3300이나 3250에서는 물을 타셔도 되지만 굳이 타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아마존은 우선 3300 위로 올라서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보이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145불 부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36불 부분이 멘탈선이 되겠고요. 애플은 차트상으로는 횡보가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횡보해 왔고요. 만약 136불 밑으로 하락시는 증시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더 이상 상승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잘 받치고 있으니 미리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애플은 147불 50 위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주가 흐름이 되겠고요. 만약 150불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37 부근에서 물을 타기에 좋은 자리이고요. 평단이 145불 미치신 분들은 물타기보단 주가를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추매를 하셔도 되는 자리지만 좋은 물 타는 자리는 아닙니다. 135불 밑에서 물을 타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 타는 방법을 예를 들면 2, 4, 6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마다 물을 점점 크게 타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애플을 예를 들면 평단이 145, 평단이 150인 분들이 물타기 좋은 자리 137인 상황에서 134 부근에서 물을 타면 효과적일 때 운영 방법은 만약 이번 하락시 물을 2개 타려고 생각했던 구간이다 하면 한 개를 멘탈선 137 부근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134 부근에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구간에서만 타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물을 타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을 타셔도 증시 하락시 또 물타기 좋은 구간이 오기 때문에 계속 조정해 가면서 포트폴리오의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금방 불장이 나올 거라 판단이 드신다면 빠르게 물을 타셔도 되고요. 하지만 지금 증시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상승하면 좋겠지만 대비를 하면 좋을 듯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안 변동성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부터 실적 시즌이니 실적 발표도 주시하시면서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주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